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공통 과목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응시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안 보겠죠. 하여튼 만약에 시험을 응시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게 궁금해서 보는 친구가 있다면 일단 24학년도 수능 친다고 참 고생 많이 했고요. 그냥 궁금증에서 보는 거면 참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고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논란의 문제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쌤은 이제 3학년 담임하면 금방 풀 줄 알았는데 뭐 면접 준비며 논술 준비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정말 풀 시간이 없어서 뭐 조금씩 풀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쌤은 사실 수능날 이제 응원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문제를 풀어보진 않고 그냥 문제만 훑어봤을 때 이제 당연히 9월, 6월, 9월을 생각해 봤을 때 수능이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 문제 몇 가지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시기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문제들 같은 게. 그래서 9월보다 조금 까다롭게 나왔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9월 치고 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수능이 9월처럼 나올 리는 절대 없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조금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어렵다는 아닌데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조금 고민이 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24의 세제곱근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인데 24라는 게 8 곱하기 3이니까 여기에 세제곱근 곱하기 3의 3분의 2라고 얘기하는 건 2 곱하기 3의 3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니까 6이 되면서 1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는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자라는 건데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주어진 극한값은 f'2가 될 거고 f'x를 구해주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0x라고 나올 거고 f'2의 값은 4, 6, 4, 24 마이너스 20 되니까 4. 그래서 극한값이 결국 4가 되는구나 라고 찾으면서 2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4, 4분면 각이라 주어졌을 때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3분의 1라 얘기했는데 사인 함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되니까 유리화까지 해주면 4분의 루트 2 하면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위에서 2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6-a, 4 플러스 a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2a가 2가 되면서 a 값이 1이 된다라는 거 찾으면서 4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f'x가 3x, x-2, f1이 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fx 찾기 위해서 인테그랄 f'x dx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 거니까 적분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적분 상수 c 붙여주는 거죠. f1이 6이라 얘기했으니까 1 대입하면 1-3 플러스 c 하는 값이 6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c의 값이 8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f2의 값을 구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4 되면서 5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얘기해놓고 S4에서 S2를 뺐으니까 얘는 S3 더하기 S4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3A4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항 시켜주면 2A4가 될 거니까 결국은 A4라는 건 2분의 1 A3이라고 되네요.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공비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A4는
여기 보면 A5가 4분의 3이니까 A3은 2분의 3이 될 거고 3은 3, A는 6, A1은 10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 더하자 있으니까 정답은 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라 줘놓고 알파와 베타가 극대극소라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f'x 극대극소라는 거는 3차 함수에서 결국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 점이니까 도함수 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가 6,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거죠. 마이너스 2와 6에서 그럼 증가, 감소, 증가로 바뀌는 형태니까 이 마이너스 2에서 극대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6인 거 찾으면 되겠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 되면서 7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보니까 x-를 묶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친구에서는 3x를 묶어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남는 거니까 인수분해주면 x-1하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1 약분한다 생각하면 결국은 fx가 3x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x 왜 이렇게 많노?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물론 약분하는 과정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이 x가 1이 아니다라는 가정 붙고 그 다음에 1에서 함수값은 따로 구해주는 게 맞지만 어차피 모든 실수에서 3차 함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연속이 되려고 이쁘게 채워준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3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자 했으니까 어차피 기하함수를 적분하는 건 제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는 이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3x 제곱 dx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 적분해주면 x의 세제곱 2영 되는 거니까 정답은 16 되면서 8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선분 PQ를 m 대 m1-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분점 공식을 써주면 1-m과는 로그 5의 3 곱해주고 m에다가는 로그 5의 11을 곱해주면 요 값이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요거는 로그 5의 3 마이너스 m 로그 5의 3 더하기 m 로그 5의 12 한 게 1이 되는 거라서 여기는 정리해주면 m 있고 로그 5의 4가 될 것이고 이항해주면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니까 얘는 로그 5의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4의 m제곱이 3분의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9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점이 원점이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속도도 주어졌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거리니까 ft라고 하는 것은 둘의 위치의 차이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다라는 거. 어쨌든 되면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x1t 적분해주면 되니까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5t고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적분 상수는 0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Q점의 위치는 역시나 적분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고 역시나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 0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위치의 차이, 위치 차이는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12t가 되겠죠.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분의 1t를 묶어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이 되면서 3분의 1t의 t 마이너스 6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거리였기 때문에 절대값을 쉬운 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위치 차이를 봤더니 어차피 다 양수다라는 거. 왜? 위치 차이 함수가 0과 6을 근으로 가지는데 6에서 중근을 가지는 요런 3차 함수니까 0과 6.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10번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절대값을 뺀 형태가 되는 뺀 형태를 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위치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원래 같이 조금 더 뒤에 배치가 되면 아마 요것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되는 거고요. 다행히 그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문제여서 FT라고 하는 친구는 요 친구로 두면 되겠고 0에서부터 A까지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 극대의 점이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는 감소한다 했으니까 6이 B가 되는 거고 B 이후에는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그럼 A는 얼마 했더니 A라 얘기하는 것은 3차 함수의 길이 B에 의해서 1대 2의 길이 B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2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A가 2인 것도 찾으면서 A 값 2고 B 값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Q점이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테그랄 2에서부터 6까지의 절대값 VT, V2T, DT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V2T가 있죠. 주어졌으니까 함수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2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6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2면서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여기 x축과 만난 점 2분의 7 되고 내가 원하는 건 2에서부터 6까지 적분이니까 6 있고 여기 2 있으면은 넓이 부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넓이만 그러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넓이 값수를 얘기를 해주면 될 거니까 기울기가 2짜리였고 여기 x가 2인 거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높이 부분은 기울기가 2짜리였으니까 3이라고 얘기해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가로가 2분의 5니까 높이 5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넓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는 요 두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 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1 2분의 5 곱하기 높이 5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9 더하기 25 될 것이고 얘네 둘 다 하면 34. 즉 2분의 17이 정답이 되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6이 A8과 같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절대값 들었으니까 당연히 A6이 양수이면 그대로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갈 것이다 라고 봐줄 것이죠. 근데 얘네들이 같아버리면 공차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정인 공차가 0이 아니다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아니면서 A6이 먼저 음수면서 이항해준다면 A6 더하기 A8이 0이다. 즉 A7의 값이 0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등차 중앙에 의해서 A7의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면서 A 플러스 6D가 결국 0이 되면서 A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D구나 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5D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D인데 이게 음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공차가 양수이구나 라는 거 먼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시그마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AK 플러스 1라 되어 있으니까 부분 분수 걸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1에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계산될 거고 앞에 있는 등차 수열에 이웃한 두 항 간의 차이가 되니까 공차로 숫자 맨 앞으로 나온다 치면 첫 번째 K가 1일 때부터 5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분의 1 내두고 첫째 항 A1 그 다음에 5 들어왔을 땐 결국 A6분의 1 요거 뺄셈이 남을 것이다 라는 거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D분의 1 있고 A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D고요. 그 다음에 A6이라는 건 마이너스 D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D분의 1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통분해주면 D분의 1 곱하기 6D분의 5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얼마? 96분의 5가 돼야 된다라는 거 주어졌다.
그럼 5 먼저 약분해주면 결국은 6D의 제곱이 96이 돼야 되고 D 제곱이 16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D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D가 양수라는 거 얘기했었으니까 D의 값이 4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 구해주고자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죠.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15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D 플러스 15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6D 플러스 14D니까 8D인가요? 8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D니까 D 하나 남고 2약분해주면 되니까 15 곱하기 D 즉 4 하면 정답이 되면서 11번의 정답 60 되면서 1번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9분의 1x, x-9라고 주어졌고요. 실수 t는 0과 6 사이 있는 숫자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놓고 함수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요 조건 중에서 이제 밑에 있는 조건들 이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정도면 많이 봤겠죠. 요 직선은 요 주어진 식은 결국은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t를 기준으로 t보다 작을 때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t보다 클 때는 이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려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fx의 그래프를 잘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0이라 치고 6 여기는 9라고 얘기하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얘가 y는 fx의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했더니 t 하나 값을 정해놓고 t가 만약에 한 0과 6 사이에 있으니까 한 여기가 t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이 점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 여기가 t, ft가 되면서 gx 그래프는 t 왼쪽에선 fx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그 다음엔 t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점 t, ft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면서 이 밑에 영역, 요 영역의 넓이가 난 최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이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그려져야겠죠. 요 직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가장 위에 있는 형태,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결국 접할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접점의 기울기가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가장 영역으로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 나는 f't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자 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fx라는 식 주어졌으니까 미분해보도록 할게요. fx는 근데 식이 좀 복잡하니까 좀 전개부터 하고 미분할게요. 뒤에 있는 식 전개한 다음에 x 곱해주면 될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9, 6 곱하기 9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에 x까지 있다. 요게 일단 전개한 친구니까 미분합시다. f'x는 9분의 1 내뜨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 3이 한번 나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3이 있으니까 3 한번 나가면 3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나가면 18 되겠죠. 난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값이 결국 t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8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그러면 7, 3에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3,f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 되면서 결국은 가장 많이 벗어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gx가 가장 클 것이다. 7이란 친구는 6보다 큰 데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얘기했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3까지는 fx 그냥 적분해주면 될 거고 3부터 시작해서 여기 만난 지점까지는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는 fx dx를 해주면 될 거고요. 플러스 만난 점 여기 3, 그러면 x 절편까지 찾아줘야겠네요. 직선의 방정식 좀 세워주면 3일대 함수값부터 찾을까요? f3은
3 들어가면 9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 되니까 플러스 되고 3 약분 되니까 6 되니까 여기가 3,6이고요. 만난 점이 9네요. 그러면은 길게 이렇게 그리는 게 길게 1인 접선인 거죠. 자, 어쨌든 마이너스 1인 거. 그러면 뒤에 부분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되니까 18 되겠네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 플러스 18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적분만 한번 해주면 되겠죠. 적분은 내가 다행히 여기 전개해 놓은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분의 1은 묶어내 놓고 적분해주면 되죠. 요거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9, 3, 27x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3, 0. 근데 다 제곱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9는 날라가는 형태로 해주면 되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5, 3, 15 플러스 27 나오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인가요? 12. 그 앞에 하면 30 더하기 4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129가 정답 되겠군요. 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3이고 여기 BC의 길이는 루트 13이다. 그 다음엔 A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곱한 게 9인 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엔 BAC 요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S1, 삼각형 ACD의 넓이가 S2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S1과 S2 사이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는 건 뭐냐 했더니 S1은 여기 두 변은 알고 있는데 이 각은 모르고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S2 부분은 AD와 CD의 길이의 곱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끼어있는 D각에 대한 얘기를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감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바탕으로 하려고 했더니 어느 변 알고 있는 각 하나로 S1 걸려면 사실은 여기 AC의 길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AC의 길이를 X라고 두는 순간 맞은편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코사인 법칙 써주면 13은 x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의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2 한번 약분해주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되면서 인수분해해주면 4에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길이가 4 또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은 말이 안 맞으니까 길이가 4인 걸 찾으면서 S1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S1은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즉 3 루트 3인 걸 찾고 S2의 넓이는 그러면 여기 끼인 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터라고 얘기하면 여기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약분 2가 되고 2 한번 약분하게 되면 결국은 사인 세타가 9분의 5 루트 3인 걸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맞은편에 있는 길이 4하면 2R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가 세터니까 주어진 각 세터거든요. 결국 사인 세터분의 R인 건데 R의 값이 결국은 2 한번 약분해주면 사인 세터분의 2니까 사인 제곱 세터분의 2의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곱해주면 5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9의 제곱 요게 사인 제곱 세터분의 1 되겠죠. 그러면 3 한번 약분하니까 여기는 5 곱하기 3 남고 2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죠. 그럼 이쁘게 계산 5, 25분의 96에 54가 되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행히 활용 문제도 아주 어렵진 않고 내가 주어진 조건들 바탕으로 연결할 거 우리가 셈은 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얘네들 곱한 거랑 S2 부분
거기다가 맞은편의 길이까지도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까지도 잘 이용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3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쌤이 생각할 때는 이 객관식 15번까지 문제 중에서 이 14번이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닌가. 15번도 물론 기납적 정의 문제이긴 한데 다행히 너무 복잡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14번이 가장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14번 문제를 보면 일단 두 자연수 숫자 제한이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 항상 해주는 거 잊지 말고요.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저렇게 두 가지로 주어졌는데 먼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는 보니까 일단 쌤은 이런 걸 잘 봤을 때 함수를 잘 보면 특징이 2x를 묶어낸다 치면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1을 잠깐 지우고 생각하면 얘는 0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뭘로? 1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한 4차 함수라는 거죠. 여기 y는 1이란 직선과 0과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만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럼 3차 함수 길이비에 의해서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극소점이 마이너스 1 극대점이 마이너스 1 극소점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길이비에 의해서 2대 1 돼야 되니까 요 지점이 2가 되는구나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쁘게 2보다 작다는 거니까 함수는 2를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될 것이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의 함수값 또는 2에서의 함수값이 결국은 이 왼쪽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전체 함수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된다. 그럼 2 한번 대입해 볼까요? 2 곱하기 2 넣으면 1 플러스 1 되니까 얘는 함수값이 5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른쪽 부분 밑에 x가 2보다 큰 부분은 함수가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확실하게 2보다 작은 부분은 함수를 생각하기가 좀 수월해졌다. 어떻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것도 함수값이 여기 최대로 얼마? 5까지만 여기 점이 진하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B가 자연수라 A와 B가 자연수라 얘기했으니까 일단 밑에 2보다 큰 부분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2의 함수값 9고 B의 함수값도 9니까 여기 부분이 함수값이 5였죠. 이 부분이 함수값이 5였으면 9 부분 하나 딱 그려놓고 나머지 부분 그래프를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심지어 여기가 흰 동그라미로 되겠고 만약에 B가 1 또는 2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왼쪽으로 아래로 볼록 또는 여기가 2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인 경우면은 결국은 GX 그래프는 이렇게 딱 FX 그래프는 딱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 2,9. 자, 그래 놓고는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얘기해놓고 k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9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333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거나 또는 얘네 둘이가 다른 경우는 얘도 좀 다르게 봐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333 되는 케이스 있을까 했더니 333은 절대 333은 이런 데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애가 몇 개? 한 개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요러면 여기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이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겠죠. 실수 K가 한 개여야 되거든.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한 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는 GK 좌극한 우극한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요 B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안 됩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젠 B가 2보다는 큰 친구들이겠구나 해서 B는 조금 더 큰 지점으로 가서 얘가 이제 2차 함수는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형태 그래프 그려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방금 2에서 안 됐던 2보다 작은 데에서 안 됐던 지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요런 지점이 3개가 있기 때문이죠. 3, 3, 3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겠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2차 함수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 여러 개 K가 여러 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려오는 케이스는 어디까지 내려올까 했더니 요만큼 내려오는 케이스
많이 내려가겠죠? 왜냐면 여기 계속 이 중간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여기 중간까지만 내려오는 케이스로 생각하면은 이 최소 부분보다 큰 데에서는 어쨌든 4개가 되면서 여러 개 안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사이에 3개인 지점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 못해도 어디까지 여기 극소 지점까지 2차 함수가 내려오거나 그 아래보다 더 내려가는 형태는 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가지 케이스가 남겠네요. 요 3차 함수 이렇게 주어졌는데 2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내려가서 극소 지점까지 딱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있거나 또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 그렸는데? 요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형태의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어쨌든 얘가 한 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왼쪽인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안 될 거고 맞죠? 그러면은 한 이쯤 온다 치면 하나 둘 셋 4개 만나는데 위에서는 하나 둘 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많이 만나면 안 되겠죠? K가 요쯤 되면 될까요? 하나 둘 3개 위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5개 밑으로 가면 하나니까 딱 여기가 K인 거 하나 딱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거. 반면에 그럼 여기는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케이스가 이 지점이면 하나 둘 셋 넷이고 위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5개 밑으로 가면 하나 둘 3개 생길 테니까 안 되겠죠? 이 지점 한번 볼까요? 여긴 경우 하나 둘 밑으로 가면 하나 그 다음에 위로 가면 하나 둘 셋 요 케이스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참수의 꼭지점이 어딜마 극소까지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1의 함수값 구해보면요. 여기다 1의 함수값 넣을게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나오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얼마? 여기가 2였고 오른쪽이 b가 나올 건데 얘네 중간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중간에서는 함수값이 얼마? 여기는 2분의 2 플러스 b일 거니까 대입할게요. a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구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 라고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계산할게요. 얘는 2분의 b 마이너스 1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다 치면 2분의 b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구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즉 a에 2분의로 또 통분한다 치면 4분의 나가면 b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구한 게 3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즉 4분의 a의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2. 즉 a b-2의 제곱이 48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도 하는 이제는 뭐 a, b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a 값이 1이면 제곱해서 48 되는 숫자 없죠? 2면 24 2도 없고 b를 먼저 찾아주는 게 좋겠죠. b가 2보다 크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b가 3인 경우 먼저 생각하면 b가 3이면 얘가 48이면 되겠고 b가 4면은 4니까 12면 되겠고 b가 5면은 9니까 요거는 없네. b가 4까지 했죠? 5까지 했죠? 지금 5까지 한 거죠? 5까지 했으면 6이면은 4, 4, 16 16에다가 3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b가 6인 경우는 2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 정도 나오겠네요. 대충 자연수들로 생각하면 어쨌든 둘의 합의 최대값은 결국 얼마? 51이구나 라고 되면서 정답 1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 케이스 쌤이 지금 몇 개 하다가 말아서 뭐 있는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쌤이 아까 어제 한참 전에 풀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여기 5개니까 위에 1개 만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요 사이에서 5개 만나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위로 가면은 여기는 3개, 4개 되니까 1개만 만나야 된다 안 되고 여기도 밑으로 가는 경우 생각해보면 여기가 3개,
위로는 5개이기 때문에 밑에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9가 되도록 한 애가 없었다라는 걸로 쌤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요 케이스는 안 되고 딱 2차 함수의 극소 부분과 3차 함수의 극소 부분이 같을 때만 딱 이 극소인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만난 점 3개,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서 1개가 되면서 합이 9개가 될 수 있는 경우 딱 한 가지 나와서 극소값이 같은 케이스 요거 하나로만 나타난다 라는 거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까지 문제 중에서 요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만나는 점과 관련해서 극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많이 보던 문제였고 사실 15번까지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 할 만한 문제지 엄청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 많이 보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14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홀수인 경우는 2의 거듭제곱, 짝수인 경우는 2분의 1씩 해가지고 둘의 합이 3이 되는 케이스를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은 뭐냐 했더니 여기 잘 봐야 돼요. 2의 AN 제곱하니까 AN은 어떤 홀수들이 들어간다 치면 당연히 거듭제곱 모양이니까 양수들만 나오겠고요. 이 친구도 AN이 양수면 다 양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둘의 합이 3이 되려고 했더니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뭐일 수밖에 없니 했더니 A6이 1인 경우는 A7이 2가 되면서 합이 3이 될 수 있을 거고요. A6이 2인 경우는 반틈에서 1이 되면서 3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번째 항 n의 값이 6일 때가 6일 때의 수열 값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1 또는 2. 그 외의 숫자들은 나타날 수 있다. 어차피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이걸 바탕으로 거꾸로 추론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6번째 항이 1이 되려면 홀수인 경우는 0이 돼야 되겠죠. 홀수인 경우는 0.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홀수인 경우 AN이 홀수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홀수 우리 이런 거 홀수라고 판단하지 않죠 보통.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1로 되는 경우로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홀수에서 네 번째 항은 홀수인 경우는 2의 1제곱 하면 딱 2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일 거고 짝수인 경우는 4에서 딱 반틈 와서 4가 되겠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1 되려면 어차피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죠. 2. 그럼 4인 경우는 제곱하면은 홀수인 경우는 2의 2제곱해서 4 돼야 되는데 이거 홀수 아니니까 안 되고 그럼 딱 반틈에서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8이겠네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8만 남겨놓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으로 갑니다. 2가 되려면 아까 케이스가 두 가지였죠. 위에서 보면 1, 4 두 가지 케이스 가능했고 8인 경우는 두 가지 가능하겠죠. 3일 때 2의 세제곱 돼서 또는 16이면은 또 반틈해서 8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항인 경우는 1일 땐 2, 4일 때는 8밖에 없고 3일 때는 2의 세제곱해서 숫자를 나올 수는 없겠죠. 자연수에서. 그러면 6이겠죠. 그 다음에는 16도 4니까 2의 4제곱해서 16 되는 케이스는 없고 32인 경우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요 과정 반복해주면 됩니다. 2니까 1, 4 될 거고요. 1이면 2밖에 없고 2면 다시 1, 4 되고요. 1, 4. 그 다음엔 1이면 2 되고 다시 2면 1, 4 되고 4면 8 되고 8이면 36 되고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8 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8인 경우는 36 두 가지 케이스 가능하고 3인 경우는 6밖에 안 되죠. 6. 그 다음엔 6인 경우는 2의 로그 2는 아닐 테니까 홀수여서 6 되는 케이스는 없을 거고 그러면 짝수에서 12에서 오는 경우 있을 거고 16인 경우는 2의 4제곱이니까 4 될 수는 없고 32가 되려면 5, 그 다음에 64가 되겠죠. 이게 A1이 될 수 있는 숫자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차근차근 더 합시다. 얘네 더해주면 10, 얘네 둘 더하면 16, 얘네 둘 더하면 48, 그
다음엔 49. 1 주면 되니까 53, 56, 16이니까 72, 84, 89. 마지막 더해주면 3이고 9니까 153이라고 나오면 되겠네요. 153 정답 3번 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뭐 케이스는 많고 뭐 특별한 규칙은 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 2, 3, 4, 5, 6, 7 없고 8 있고 뭐 이렇게 되긴 해서 뭐 이렇게 있는간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규칙은 없어서 그냥 무식하게 더해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열을 찾는 데가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 15번에 있을 만한 문제인가, 역시 번호에 쫄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일단 24학년도 수능 객관식 공통 과목의 객관식에 대한 문제 쌤이 다 풀이해봤는데요. 쌤이 아까 14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15번까지 문제 중에서 솔직하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14번인데 14번과 관련된 비슷한 형태의 문제는 만나는 점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기납적 정의도 9월엔 12번에 나와서 쌤도 수업할 때 조금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납적 정의 문제들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15번에 나오길래 조금 쉽게 나올 것 같다 얘기했는데 라고 했는데 15번에 위치하였지만 문제는 충분히 풀어볼 만하게 쉽게 나온 형태여서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킬러 문항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5번까지는. 일단 주관식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보게 될 건데요. 다음 영상에선 단답형 문제 풀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